예, 오늘은 김이박, 예, 네. 그 우리나라의 머리수잖아요. 아, 예, 맞네. 관점을 바꿨을 뿐인데 고정관념을 깨는 34가지 심리법칙,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31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다음 주면 이 책이 끝나겠네요. 50만 원을 원하면 500만 원을 요구하라. 머리부터 들이밀기 기법. 큰 요청하면 요청부터 시작하면 더 작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로버트 찰디니. 봐. 제 친구들 중에 차를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저도 중고차 한 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언젠가 대학생 아들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이런지 아예 거절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차를 갖고 다니면 쓸데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는 일도 많아져서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 사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는 나중에 네가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이는 뭔가 말을 더 하다 말고 알았다면서 묵묵히 내 말을 받아들였다. 아빠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착한 아들을 볼 때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연구실로 전화를 했다. 그냥 아빠 뭐 하시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날이 더워지니까 숙소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학교 캠퍼스가 넓어서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는데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투덜댔다. 그러면서 마침 친구가 학교에서 타고 다니던 스쿠터를 아주 싸게 내놨다면서 그것을 타고 다니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스쿠터를 팔기 전에 얼른 구입하라고 먼저 제안했다. 만약 아들이 처음부터 스쿠터를 사달라고 했으면 사줬을까? 아마도 캠퍼스가 시끄러워진다거나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절했을 것이다. 크게 거절당하면 작은 부탁은 쉽다. 이처럼 무리한 부탁을 먼저 해서 나중에 제시하는 작은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머리부터 들이밀기 기법이라고 한다. 그나, 어, 그나저나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아들은 이 기법을 알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지 아직도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어 인 더 페이스 테크니크를 작은 부탁을 한 후 큰 부탁을 하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과 대비하기 위해 머리부터 들이밀기 기법이라고 번역을 많이 한다. 하지만 원래 이 말은 slam the door in somebody's face, 즉 누군가 들어올 때 문을 쾅 닫거나 누군가의 요청을 거칠게 거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문전박대 기법 또는 거절후 양보 기법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요청을 먼저 했어 거절당한 후 부담이 적은 요청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기법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갑자기 필요해서 그런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쩌지? 빌려줄 돈이 없는데 미안해. 괜찮아. 다른 데서 알아볼게. 몇으로? 다른 데서 450만 원을 구했는데 50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때 친구비는 어떻게 반응할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 처음에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처음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보다 빌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머리부터 들이밀기 기법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검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책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찰디니의 연구의 대가다. 그는 머리부터 들이밀기 기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주 고전적인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다. 연구자들은 첫 번째 그룹의 참가자에게 2년 동안 매주 2시간씩 비행 청소년을 상담하는 자원봉사를 부탁했다. 부담스러운 요청에 참가자들이 거절하자 새로운 제안을 했다. 비행 청소년과 딱 하루만 동물원 투어를 함께 해줄 수 있냐고 제안한 것이다.
두 번째 그룹부터는 부담이 큰 첫 번째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비행 청소년들과 딱 하루만 동물원 투어를 함께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했다.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의 참가자의 50%가 동물원 투어 요청을 동의한 반면 두 번째 그룹의 참가자는 17%만이 동물원 투어 요청에 동의했다. 상대가 지갑을 열어 돈을 빌려주는 심리적인 이유 세 가지. 이 설득 기법은 각종 회원권 판매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당신이 운동을 하고 싶어 헬스장을 방문했다고 해보자. 그럼 헬스장 직원은 헬스장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준 후에 여러 가지 옵션 목록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테면 스파 서비스 PT가 포함된 패키지 월 40만 원, PT만 포함된 패키지 월 30만 원 등 무엇이든 확실히 예상보다 비싼 가격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만 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그제서야 직원은 한 달에 10만 원이면 헬스장의 모든 도구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헬스장 한 달 이용료가 월 10만 원이라고 알려줄 때보다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실제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365일 세일을 하고 있다. 고가의 제품들을 반값에 판다고 생각해보자. 소비자들은 아마도 반값 정도는 벌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세일 가격 자체가 비싼 것인데도 사람들은 평소의 가격과 비교해서 사용만큼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해 매상 올리려고 박앤 세일 광고에서는 세일 기간 이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환원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그래서 정가가 비싼 상품일수록 세일 기간에 많이 팔리는 것이다. 마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웃거리는 코너들이 있다. 바로 원 플러스 원 묶음 판매하는 곳이다. 견과류 한 봉지에 1만 원, 두 봉지에 1만 6천 원 또는 오렌지 한 개에 1,000원, 10개에 7천 원 같은 문구를 보면 견과류나 오렌지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집어들게 된다. 문개의 머리부터 의대밀기 기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 한 개에 1,000원이라는 부담이 큰 요구 다음에 오렌지 10개에 7,000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든 작은 요청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머리부터 들이밀기 기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상호성의 원리.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큰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후 작은 요청을 하면 그것을 일종의 양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양보를 했으니까 자기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아도 작은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다. 대비 효과.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다가 그것을 풀고 달리면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이처럼 큰 요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작은 요구를 하면 그 요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를 대비 효과라고 한다. 처음에 무리한 부탁을 받고 난 다음 부담이 적은 요청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볍게 느껴져서 쉽게 수락하게 된다. 심리적 불편감의 감소. 누가 어떤 부탁을 했건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한 후에는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중에 제안하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10포인트. 부모에게 용돈을 타낼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만 끈질기게 강요한다. 그러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타인만 나빠진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르다. 부담스러운 요구를 먼저 한 다음에 부담이 적은 요청을 하는 머리부터 들이밀기 기법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부당하게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설득 기법 중 하나이다. 야, 아, 이제 알겠어, 이제. 제가 언제야? 90, 아니죠. 2000년, 2000년도인가? 2000년 중반인가? 그때 우리 이제 비밀기도 친구가 있어요. 응, 그 초등학교 친구부터 아마 있던 것 같은데 그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김기수 저기 그 어디야? 그때 태국가에 있었을 땐가? 영국가에 있었을 땐가? 영국가에 있었을 땐가 보다. 그때 응,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예, 그쪽 그 친구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애도 안 좋고 남편도 안 좋고. 응, 응,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저한테 돈 좀 빌려달래요. 응,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었거든.
응, 돈 10원 한 푼 없는데 그 가정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100만 원만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돈이 나도 하나도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100만 원 빌려줬어요. 응. 근데 이제 바로 3일만 쓰고 준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나도 없는데 그거 빌려줬는데 3일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조금 더 있다가 빌려줘야 한다고. 그랬더니 미안한데 돈을 조금 더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래갖고 이제 200을 더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총 어, 300을 빌려줬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빼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때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때도 일주일인가에 돈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때 남대문에 장사하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자까지 해갖고 이제 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줬는데, 결국은, 계속 한 달 후에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못 받았어요, 아예. 그래갖고 내가, 음, 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엄청 힘들었거든. 그랬더니 이제 어, 김은지가 하는 얘기가 음, 돈을 빌려줄 때는 음, 내가 그 돈을 준다. 그 돈을 그냥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빌려줘야 된다고. 그거를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그냥 못 그러니까. 받아. 내가 그 친구 그냥 줬다라고 생각하고 음, 마음고생, 몸고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가 몸 해치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진짜 엄청 오랫동안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 많이 망가졌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300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컸거든요. 그거, 그 마이너스 통장까지 빌려서 해준다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한 거고 순수히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이용한 것 같는데, 그죠? 좀, 그래갖고 물론 뭐 지금까지 어려서 못 그렇겠지.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그들이 연락 응. 안 해. 그 친구 아, 그대로 진짜. 연락을 안 했는데 그 동창 모임에서 우리 김희 교수를 만났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예 김희 교수 꺼내지도 않고 그 어. 친구도 아예 꺼내지도 않더라는 거야. 아, 진짜 네. 우리 같은 얼굴도 못 내밀고 가지도 못하는데. 저도 이 주변에서 보면은, 돈 갖고 이렇게 연결된 거 보면은, 딱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남편도 친구한테 빌려줘가지고 돈 못 받으니까 그리고 또 돈을 빌려달라 해서 자기가 그저 친구니까 거절을 못 해갖고 아우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봐라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 또 그 남편 친구가 전화가 왔어. 그때 이제 우리도 우리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태라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를 또 빌려주면은 이게 만약에 못 받을 그만 이렇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만 제가 거절 남편 거절 못하는 거 제가 거절했고 그런 음, 경우도 많아요. 저도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꾸 돈을 빌려달라 해서 그분하고 내하고 연결돼가지고 내가 그분이 회장이고 내가 이제 회계를 맡아놨더니 내보고 묻는 거야. 그 사람이 왜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 내가 그 사람이 다 알아버렸지. 이랬다 하니까 그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 딱 연락하니까 바로 막 다 알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갖고 당신 카드를 좀 달라. 나도 피아노 그 뭐야 수리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더 사야 되고 막 이러면서 카드를 내려달라. 그럼 내가 카드 결제하고 당신이 그 갚아라 해갖고 그래가 겨우 몇백만 원을 그 사람한테 받은 경우 있었어요. 그 얘기까지 내가 다 들은 거지. 다 들은 거. 네. 저는 여기서 자, 오늘 그 이야기는요, 네. 돈을 그렇게 끝났- 빌려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데 음, 빌려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만 원을 맞아요.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떼인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야. 음, 근데 그 또 내가 거절했더니 음, 나중에 또 며칠 있다가 전화해 갖고 "내가 이래 이래 해 갖고 950만 원을 빌렸는데 네가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예 50만 원만 좀 해 줘라." 그래서 50만 원을 빌린 거 그건 음, 아니면 내가 빌려준 거 그 얘기를 음. 해야지. 지금 돈을 빌려 줬는데 떼여 가지고 못 받은 사례가 그런 사례가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례는 제가 우리 맞아요. 박 교수가 되게 좋아하는 참, 사례예요. 우리 박 교수가 이 대형 마트 가 갖고 이 땡땡 마트나 로 땡땡 마트 가 갖고 그 옷을 안 사요. 근데 응, 로 땡땡 백화점 가 가지고는 옷을 잘 사요. 응, 항상 거기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이 태그에 붙여 있는 건 20만 원인데 응, 3만 원이라 사 왔다고. 응.
예. 진짜 그렇게 나는 맞아요. 30만 나는 원짜리 17만 원 벌었다고. 이 책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맞아, 맞아, 맞아. 백화점 가가지고 뭐 예, 했더니 나는 그거를 번 거라고 사람들이 예.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고요. 그 얘기를. 우리 지금 아, 다른 사람 듣고 알겠어. 있는데 그 왜 나는 교수님이 돈 빌려준 거 교수님이 그래 땡땡. 우리가 삼천포 빠질 때 방향을 딱 잡아주시는 게 내가 얼마나 저번에도 그랬고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서 허죽대고 있을 때 딱 잡아주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살짝 읽어보면서 우리 애가 지금 32살인 둘째 애가 초등학교 그때 1, 2학년 때인가 그때만 해도 아이들 장난감이 스파이더맨 하면은 관절이 뭐 92개인가 96개인가 움직이는 관절이 있었어 스파이더맨이 제법 어, 커요 한 30cm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빠 이 장난감을 좀 갖고 싶다는 게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거는 정말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때 하니까 안 되라고 했을 건데 네가 그걸 왜 갖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어. 그러다 또 한 며칠 지나니까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그게 꼭 필요하면은 아빠가 옷 반만 대줄게. 어? 네 용돈 모아놓은 거 있어? 그래도 애가 보니까 꼭 갖고 싶은 거예요. 딱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겠다 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한 10만 원 정도 됐어. 초등학교 때 30몇 년 전이면. 되게 내가 생각해도 저걸 어떻게 샀는데 결국 그 애는 그 아빠가 반 도와주고 지돈 용돈 모아놓은 거 해가지고 샀어요. 사고 그게 이제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씩 하는 말이 큰애는 딱 눈치를 보고 저거는 우리 아빠가 안 사줄 거에 가갖고 아예 대답 질문도 안 꺼내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 혼자 판단했고 작은 애는 아빠는 도민이가 사달라는 거는 어떻게든 다 사준다. 큰애는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음, 그게 이제 작은 애는 그냥 고집 부리면 사준다, 사달라는 거 사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둘이가 틀린 거잖아. 이 작은 애는 지가 한번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서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지나가 보면은 남편이 뭐 애들 뭐 사달라고 해도 한 번에 덜렁 안 사줘. 한 번 더 음, 생각해봐. 꼭 필요해? 그래, 알겠다. 그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 그래갖고 그거를 사게 하더라고. 내가 같으면 당장 사줬을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차이고 지나고 보니까 그 봐 책에도 그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적극적으로 갖고 싶은지 그래서 그게 참 그런 건 남편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나네. 결국 지가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당장 안 사고 그게 그 문장에서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럼 그다음에 236쪽에 보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300일 세일하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캐시브 타임 가더라고요. 맨 끝에 내줄 백화점에 가보면 360을 세일했다. 고가의 제품 막 이 문장에 서쳐갈 때 캐시브 타이정에 우리 그때 막 그런 용어들이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막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백화점에 가면 우리 친구가 제가 하는 이걸 얘기. 많이 해요. 어, 예, 백화점에 가면 캐시버타이징 책을 읽을 때 뭐가 지나간 거예요? 아, 있을 때 그때 우리 이거를 뭐 읽을 때 캐시버타이징 책이 확 지나간 거예요? 내용에 상대방의 심리를 뭐 쪼고 하면서 그 책이 그냥 네. 내가 그 책이 어디지 하면서 고개 돌려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백화점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나요. 아유, 이 신랑은 맨날 백화점에 가면 딱 마네킹에 들어가 있는 거 딱 사주는데 야, 묘가 나는 맨날 백화점 가면 누워 있는 거 내 다 사잖아 우리는. 왜 이래야 될까? 누워 있는 거 세일하는 거. 음, 아까 밖에서 이야기했는 거 막 그러니까 왠지 막 옷을 푸르해지는 그런 데는 부담 없이 우리가 만져보면은 진짜 뭐 2, 3만 원대니까 부담 없이 사게 되는 거잖아요. 살 거 마음에 없는데도. 우리 이제 이 주부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딱 표현을 서가 있는 거, 멋있는 걸 남편 사주는데 우리는 맨날 누워 있는 거 이런 걸 뒤받아보고 하면서 그 얘기가 스쳐가니. 세일하는 음. 것만 산다 이거지. 저도 그 백화점에서 이 서울에 살 때는 백화점에 가면 너무 비쌌잖아요. 근데 응. 이제 부산에 내려가니까 거기 롯데백화점에 가니까 세일하는데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요. 응. 그리고 진짜 이열 상품을 하는 거예요. 그 세일할 때. 응. 아니면 각 백화점에서 이제 그 세일할 거를 품목을 하나를 내라고 이렇게 한대요. 몇 가지를. 그러면 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파는 것들, 이월 상품 아닌 것들도 응.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그런 제품은 재고 상품이 아니니까, 이월 상품이 아니니까, 그런 음, 거는 되게 사놓으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싸게 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럼 진짜, 그렇지. 어, 그, 태그에 붙은 것보다 뭐 70%뭐 세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그럴 때 많이 샀거든요, 옷이. 근데 그, 그런 거 사 입으면 또 꽤 오랫동안 입잖아요. 10년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음, 저는 음, 이렇게 세일할 때 좀 많이 샀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일하면 막 줄 서가지고 막 붐비는 경우도 있고, 나는 왠지 막 그런 데 가면은 공기가 탁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어떤 걸 살 거라고 제품이 내 딱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냥 살 것도 없는데 세일한다고 가가지고 막연하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막 뭐 좋은 물건, 막 옷, 고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 내한테 편하면 최고고, 그냥, 음,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진짜 이 이벤트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주말에 한 번씩 가보면은 주부니까 어차피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카트에 진짜 먹는 아니, 거. 또 옷은 그렇다 치고, 이런 우리 응, 생활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응, 가전제품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냄비 세트 이런 것들, 프라이팬. 이런 것들은 진짜, 응. 그거는 뭐 2월 상품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 사놓으면 또 되게 좋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사놓거든. 사거든. 그걸 그러니까, 바로 쓰고. 응, 그러니까 좀 싸게 이제 세일할 때 많이 사죠. 그래서. 응,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쓰는 거야, 사실상. 안 응. 쓰려고 해도 또 써주니까. 되게 열심히 잘 사시게 보니까 내가 딱 어제도 보고 뭐 우리가 몇 번 만나봤잖아. 예. 그렇게 저는 조금 그러지 않는 편이에요. 내가 그게 내 팔자인지 뭔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고모를 시집 보낼 때 맨날 그 아프고 약하고 이러니까 저거는 진짜 이렇게 시집을 가도 좀 잘 가야 되겠네. 잘 가야 돼. 그 걱정을 하면서 진짜 시집을 못 갔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집에. 음. 근데 우리 할머니 그 얘기 내가 들어서 그런지 내가 우리 할머니가 바라는 소망을 내가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게 이제 막 뭐 별로 뭐 해보지도 않고 시집을 왔지. 이게 시집 오니까 남편이 워낙 가정을 잘 챙기니까 뭐 내가 겉으로 막 이래도 다 챙겨주지. 그런 생각을 내가 오늘 하게 됐어. 내가 남편이 어떨 때는 막 성질 급하다고 밉다고 드득드득 해도 지금 딱 끝에 해보면은 자기가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아. 내가 음. 그걸 느껴. 그전에는 그런 게 믿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 그런 걸 챙기려고 하면 얼마나 그랬는가 싶고 속으로 고맙단 말은 못 하는데도 그게 보여요. 음. 그게 보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 전쟁에서 일어나고 고생한 걸 이 남편이 다 본 거야. 근데 음. 우리 오빠는 우리가 재산이 그리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우리 큰오빠한테만 다 밀어줬어, 아버지가. 근데 큰오빠는 옛날에는 많이 사업하다가, 했죠. 그렇지. 오빠 둘인데도 그냥 큰오빠는 그걸 다 날려버렸어. 그런데, 자, 자, 어, 그러면 우리, 그러면 있잖아요. 큰오빠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그 남편분한테 표현해야 사랑이다라고 우리 책을 읽었잖아요. 예, 음, 속으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그 겉으로다가 오늘은 한번 고맙다, 나 네 고맙다, 사랑한대,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남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편도 속으로 고맙다고, 정말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싶었어라고 하면서도 네 미친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딴 얘기하지. 알겠어. 그래, 교훈이, 그래가 그 얘기를 유민수 쌤하고 우리 어제 가서 그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 끝에 그게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진짜 큰오빠보다 다 준 큰오빠보다도 그 나머지 사람이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 그 말을 제가 결론을 했거든요. 그건 그게 음, 우리 부모 맞, 세대 때는 다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네, 응, 저희 사촌 형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응, 가장 큰형한테 가장 많이 줬어요. 우리 외사촌인데 가장 응, 큰형한테 가장 많이 줬는데 응. 아직도 가장 힘들게 사세요. 아, 맞아요. 진짜. 거기는 너무 웃겨. 땅이고 뭐고 재산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는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딸내미들이 예, 오빠를 챙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딸내미들도 큰 오빠 챙겨. 그런 거 보면 신기해. 맨날 오빠한테 뭐라래요. 오빠가 돈 다 갖다 쓰고 뭐 하냐고. 그런데 지금 응, 나이 들어서 응, 70이 돼서 사는, 뭐 70이 됐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오빠가 불쌍하대. 응, 불쌍해서 좀 맞다, 맞다. 예, 응, 그래서 용돈도 챙겨주고 또 뭐 하다 보면 요만큼 챙겨갖고 이건 오빠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형제인 것 같아. 응, 맞아요. 예, 하여간에 응, 예, 어찌 썼다. 그게 표현해야 사랑이고. 근데 우리 제가 이런 게 이제 이게 저희 이거 제가 영상 다 오픈하는데요. 그게 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 편의점 가면요. 우리 얼마 전 책에도 봤잖아요. 불편한 편의점에서 봤잖아. 응, 응, 애들이 오면 항상 원 플러스 원만 산다고. 응, 근데 편의점 가면 원 플러스 원 잘 고르면요. 마트보다 훨씬 싸요. 응, 대형 마트보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면 원 플러스 원을 저는 되게 잘 찾아다녀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음료수 먹고 그러면 그냥 제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면 저는 원 플러스 원 사갖고 이게 한 보따리 사가지고 응,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응,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우리가 똑같이 여기 예를 들어 한쪽에 사과가 비슷한 크기인데 하나 2천 원짜리 하고 옆에는 저기 10개에 2만 원짜리면 10개 2만 원짜리 손이 가거든요. 어저께요. 남편이 시장을 봐갔어. 음,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숙주나물이 되게 싱싱한 거야. 근데 약간 할인 그거 있더래요. 그 내가 그래, 이제 이거는 신선식품은 나는 놔놓으면은 진짜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생각돼. 그러면 바로 나는 하는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어저께 살짝 데쳐놓고 아침에 지금 무치려고 해놨는데 되게 싱싱한 거야. 그래 남편이 시장을 잘 봐요. 지금 요즘에. 시장하고 이렇게 차를 굴려야 되니까 마트 가서 보면은 내보다 잘 봐. 그런 거를 잘 사가와. 우리가 뭐 아무리 싱싱한 야채를 사가와도 이거 내일 해 먹어야 되겠다. 지금 별로 안 먹고 싶으면 나는 며칠 나누면 금방 또 막 시들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그 마트에서 금방 할인 코너를 갈 때 바로 사가 오면은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네, 예, 예,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걸 잘 사고 오는 것 같아. 야채 같은 것도 저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을 더 잘 봐. 야채도 음, 채소집 있잖아요. 야채 파는 집 가면 회전이 잘 안 되면 며칠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저기 편의점 가잖아요. 음, 그러면 걔네들은 딱 일자로다가 그냥 무조건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맞아요. 좀 비싸도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걔네들은 이 날짜가 있어요. 하루 전 하면 딱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다 놓고 깻잎이든 상추든 사다 놓고는 안 먹으면은 그게 그냥 막 끝에가 검해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또 버리게 되니까 하여튼 먹을 때 바로 사가와야 되는데 나놓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거 사가와도 괜찮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참 어떻게 이민규 교수님 책을 보면 음, 그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되게 잘 표현해 네, 놨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돈 빌리는 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은 일들이거든요. 음, 저도 부산으로 이사 갈 때도 집을 이제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땐 진짜 돈 많이 빌렸어요. 음, 되게 많이 빌리는데 되게 어렵더라고. 음, 그래도 저하고 이제 이 신앙 공동체에 있는 그 분이 어 그때 제가 한 2천만 원 빌려달라는 것 같아요. 어, 근데 한 말도 안 하고 보내주더라고. 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래서 없어 저래서 없어 그러는데 응, 그분은 딱 빌려주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말도 안 하고 그래 응, 통장 뭐 해줘. 그래가지고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응,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2천만 원 빌려줘 그래고서 안 돼갖고 200만 원만 빌려주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응, 그런 부분들이 살다 보면 이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응, 우리 임민규 교수님 아들이 아빠 응, 나 교회에 있으면서 차를 사달라. 응, 교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차를 사달라. 야, 그 대단한 친구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응,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스쿠터 사달라고 했을 때 빨리 가서 잡으라고 아버지가. 응. 그러니까요. 자, 응. 그러니까 돈을 이런 경험 네, 안 해보고 누가 가까운서 빌려 달라면 우리도 그 적금 넣다가 통장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그 적금 넣던 그거 깨갖고 보내드려. 이래갖고 우리도 진짜 텐데 그 다음에 한번 그래갖고 그걸 못 받고 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싶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도 좀 조심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음, 처음에는 돈을 그냥 몇 천만 그냥 통장 깨가 빌려줬어. 그러고 이제 안 와, 되니까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 음, 예, 오늘 18시가 넘었네요. 어이구야. 어, 여튼 그러니까 얘기 나누면 시간이 금방 가. 네, 우리 예, 사진 찍고 만나 음. 되겠네요. 밥 먹고 예, 빨리 공장 가야 되겠네.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어제 제가 안 들어갔더니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한 40분, 30분 넘게 영상 촬영했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내일 들어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